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단팥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팥죽은 거의 누구나 다 거의 그 팥 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달짝지근한 단팥죽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자연스럽게 많습니다. 팥에 있는 성분이 영양과 비타민, 무기질이 굉장히 많은 잡곡에 비해서 함량이 높지만 한 가지 주의해서 드셔야 할 거는 위가 약한 분이나 또 빈속에 드셔서는 조금 삼가야 될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너무나 슬기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과학적인 것을 음식에 많이 이렇게 첨가를 하셔서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음식을 해 먹어도 해가 없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단팥죽 속에 들어가는 새알심하고 계피지요. 이것 때문에 암만 팥죽을 아무 때나 속이 비었을 때 드신다 하더라도 찹쌀의 성분하고 계피가 위를 보여주면서 단팥죽에 위를 긁어내는 그런 아픈 성분이 있게 되는 그런 거를 갖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신비롭죠, 여러분? 단팥죽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데워서 드시면 아주 요긴하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습니다. 팥을 삶는 방법, 팥을 사용할 때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날팥을 이렇게 팥은 벌레가 속으로 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팥을 사놓고 실온이나 또 창고 그런 데 보관하시게 되면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는 또 안에서 계속 알맹이가 되고 애벌레가 되면서 바깥으로는 잘 나오지도 않죠. 팥 속에 스며서 팥살을 계속 파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 팥은 사오시자마자 여러분들이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손질을 해서 이렇게 팥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팥을 이걸 끓이거나 하는 전처리 과정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새알심을 만들도록 할게요. 물을 끓여주고요. 찹쌀가루를 물에 5시간, 최하 5시간을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망에 쭉, 소쿠리에 쭉 받치셔서 최하 1시간을 물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물을 뽑아실 때 그대로 뽑지 마시고요. 가끔씩 쌀이 담겨져 있는 소쿠리를 이렇게 툭툭 털으시면서 오며 가며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이렇게 키질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주시면서 아래에 있는 젖은 쌀이 위로 올라오면서 또 다시 물이 아래로 빠질 수 있게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물을 제대로 뽑아주지 않으시게 되면요. 찹쌀가루를 이렇게 빻으셨을 적에 찹쌀가루가 질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면 여러분들이 새알심 만드는 데는 사실 한 작은술, 반 작은술 수시로 첨가를 하시면서 넣고 빼고 하실 수가 있지만 떡을 하실 적에는 실패율 1순위입니다. 그래서 꼭 불리는 거 못지않게 물을 뽑는 거 중요하고요. 물 뽑으실 적에는 고온망에 하시면 물이 이렇게 표면 장력 때문에 소쿠리 사이사이의 구멍에 물이 자연스럽게 쫙 펼쳐져서 하나의 막을 형성하니까 밑으로 물이 간신히 무게에서 한 번씩 뚝 빠졌다가 물막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지겠죠? 구멍이 쌀알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큼직큼직한 구멍에 있는 소쿠리에다가 쌀을 엎어서 물을 충분히 뽑도록 여러분들 꼭 신경 써주시고 하세요. 방앗간 가서 새알심이나 찹쌀가루예요. 새알심은 찹쌀가루입니다. 찹쌀가루란 말을 하시게 되면은요, 거기서 방앗간에서 알아서 빠주시죠. 가져오셔가지고 오늘 거는 그냥 치대주시면 되죠. 치내리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금 넣어주시고요. 설탕 넣어주시고요. 유기농 설탕 사용했습니다. 물은 일단 5개까지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익반죽이라고 하죠. 계속 이런 반죽법 다른 프로 보셨으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저렇게 손쉽게 반죽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생활에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제비 반죽, 또 새알심 반죽, 송편 반죽, 만두피 반죽 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요.
그릇 씻지 않아서 편안하시고 처음에 손에 찐덕찐덕하게 묻는 가루 여러분들이 안 묻히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시게 하실 수가 있죠. 그 대신에 골고루 잘 섞이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잘 펼쳐서 다시 한번 모아서 꾹꾹 바닥에다 이렇게 치재듯이 해주시게 되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반죽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된 반죽을요. 반자군술 덜 넣는데도 반죽이 됐네요. 요 정도 농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한 10개 정도 만들 거니까 이렇게 개수를 여러분들이 길쭉하게 만들거나 저처럼 손으로 뚝뚝 떼어서 이 정도 크기 500원짜리 지름 동전 크기 지름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꾹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삶아놨던 팥을 조금 이따 설명 마저 드릴게요. 팥 어떻게 하나. 그리고 계피가루를 이렇게 조금 넣고 설탕은 전혀 넣으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계피가루가 겉에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꼭꼭 손으로 눌러가지고 팥이 밖으로 안 나오게 하고 표시 안 나게 해주신 다음에 마치 떡만 들어있는데 딱 깨물었을 때 아주 담백한 팥과 계피향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알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예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셔도 되고 날거로 익히지 않고 넣어 놓으셨다가 얼은 채로 물에다 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건져서 단팥죽의 고명으로 그때그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으로 꼭꼭 눌러서 항상 정해진 물량을 다 넣으시지 마시고요. 항상 조금만 한 작은술 또는 반 작은술 크게는 한 큰술 반 큰술 정도를 덜 넣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농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시면서 해주셔야지만 실패율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쿠리에 받치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물을 덜 뺐느냐 담가놓는 시간이 얼마만큼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오차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반죽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해놓고 남은 반죽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손 씻고 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팥은요. 이렇게 날팥을 물에다 잠길 정도로 잠가주시고요. 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불을 켜고 너무 많이 넣으면 끓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팥에서 붉은 물이 일단 빠지게 되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팥에는 아까 위를 좀 위가 약한 분이 드셨을 경우에는 좀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산을 촉발하기 때문에 신트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럴 때는 생수를 한 잔 드시게 되면 중화가 되기 때문에 신트림이 멈춰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분을 없애주는 과정을 안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깔끔한 팥을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끓이는 사이에요. 팥 사이에는 그 안에 있는 구멍 속에 있는 혹시라도 생겨있는 벌레라든가 알 같은 게 뜨거운 물에서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소쿠리에 받쳐서 버리고 한 번 더 끓여서 버리면 벌레도 죽고 또 우리가 먹었을 때 신트림이 많이 나는 그 성분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녹두라든가 또 커피팥, 흰팥, 푸른팥, 동부 또 이런 붉은 팥은 다 여러분들이 2번 정도 데쳐주고 사용하시는 거 꼭 지켜주셔야지만 정말 맛있게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끓기 시작하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따라서 버리시고요. 다시 또 끓여서 한 번 또 빠글빠글 끓어오르면 그때 버리시고 새물을 붓고 끓이시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자 끓기 시작해서 잠깐만요, 여러분. 2번째 끓여서 버리고 물을 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새물을 붓고 끓이시는 거예요. 뚜껑 덮고. 그래서 물이 끓어오를 때 불을 끄시고요. 그대로 3시간을 두세요.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팥을 잘 삶기 위해서 암벽솥을 계속 30분 이상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일반 냄비에서는 40분에서 1시간 10분 가까이 팥을 끓여주죠. 또 묵은 팥일 경우에는 1시간 반까지 걸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스비 이루 말할 수 없이 낭비가 되고 여러분들도 1시간 반 동안 팥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편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2번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샤워시키시고요.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담으시고 물은 팥 분량의 4배. 팥이 요만큼면 이제 아까 데쳤던 것보다 훨씬 많죠. 4배 정도의 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뚜껑 덮고 최하 3시간을 두시면 여러분들이 3시간 후에 뚜껑을 열어보면 팥이 탱탱하게 불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5분만 끓여주세요. 그 물 그대로 5분만 팔팔팔팔 끓이게 되면은 팥이 딱 이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팥물따루 이렇게 저처럼 팥물따루 또 팥따루 해서 봉투에 담아서 애들이 먹었던 요구르트 통이라든가 그런 데 담거나 일회용용 팩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고 팥은 지퍼팩에 담아서 넣어놓으셨다가 팥밥 할 적에 여러분들 보셨죠? 팥밥 할 적에 사용도 하시고 단팥죽, 팥앙금 여러 가지 팥떡 같은 데에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정말 시간이 5시간 정도는 절약되는 그런 전처리를 해놓은 팥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끓여서 3시간 지난 다음에 5분 끓이고 난 상태에 분리된 이 팥에다가 여러분들 정확히 들으셨죠? 팥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팥물하고 물하고 앞에서 2배 물 넣어주세요. 팥이 2컵이면 물이 4컵. 팥이 1컵이면 물이 2컵. 아시겠죠? 1대2 비율. 이제 이거는 3시간 둬야 되겠죠? 뚜껑 덮어서. 자, 그러면 이 팥을 퍽퍽퍽퍽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시작해서 15분 동안 끓이겠습니다. 끓인 다음에 망에 걸러서 그 물을 다시 끓이고 단팥죽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치팥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끓여서 걸르는 과정은 동치팥죽하고 똑같습니다. 동치팥죽으로 하느냐 단팥죽으로 하느냐 바로 끓여진 다음부터 결정이 나겠죠. 자, 15분 뒤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15분이 끓어서 여러분들 물도 줄었고 팥도 더 부드럽게 삶아졌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팥을 2번 데쳐내고 그 물에 다시 한번 새물을 담아서 끓인 후에 끓기 시작하면 불 끄고 3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5분 정도 팔팔팔팔 끓여주신 다음에 뜨거운 팥물 또 잘 익은 팥 분리하시게 되면 팥알이 밥하기 딱 좋은 상태로 정말 맛있게 불쳐 손으로 눌러야지만 이렇게 분가루가 나올 정도로 불게 됩니다. 망에 걸러서 준비해 놓는 동안 팥이 다시 한번 또 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건 아닌데 싶으실 경우에 너무 슬쩍 저 몰래 5분 정도 더 삶아주시게 되면 밥을 했을 때 탁탁 갈라지는 예쁜 팥을 여러분들이 구경을 못 하십니다. 있는 대로 속에 팥가루가 다 퍼져서 쌀알을 덮고 있는 약간 미운 밥을 여러분들 해서 드실 수밖에 없게 되죠. 쌀을 씻어서 먹는 과정 똑같이 팥 이 전처리 과정 똑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팥 음식 그리고요 이렇게 삶아놓고 나온 팥물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저녁 때 화장 많이 하고 화장떡 많이 올리셨을 때 그거 가지고 비누칠 하지 마시고 얼굴 세안하시면 얼굴 각질 싹 벗겨지면서 정말 매끈매끈한 피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자, 이제 이쪽에서 끓었으니까 망에 걸러서 이렇게 거꾸로 쏟아서 으깨겠습니다. 팥이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거기 거의 팥알 크기가 1배 반 정도로 커지고 모양도 흉하고 속 살이 다 바깥으로 나왔죠. 이렇게 으깨면 팥알이 껍질만 남으면서 속살은 물속으로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될 수 있으면 고운망 하시는 게 또 좋아요. 힘은 드셔도요. 안 그러면 팥 껍질이 너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으깨지면서 물속으로 축축축 떨어지게 되면 드셨을 적에 팥찌꺼기가 좀 꺼끌꺼끌하다고 어르신들은 또 싫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져서 워낙 섬유질이 대접을 받는 시대이고 웰빙 식품으로 많이 곽광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팥껍질이야 몸에 좋다고 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